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처음에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말했더니 폭풍이 왔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십니다. 형제 자매도 걱정합니다. 친구들도 이상하게 봅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한마디씩 합니다. 나이 차이 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가치관이 다를 텐데 어떻게 살겠냐. 상대방이 늙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들이 쌓이면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맞는 건지 내가 틀린 건지. 오늘은 이 무거운 고민을 정면으로 마주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차이 나는 커플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세 이상 나이 차이 나는 부부가 전체 혼인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 자체가 결혼의 성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2017년 미국 에모리 대학교 연구에서 나이 차이가 큰 커플이 이혼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연구에서 나이 차이보다 가치관의 유사성, 경제적 안정성, 소통 방식이 결혼 만족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이 차이를 두 사람이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파팔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이 든 후에도 아름다움과 지혜로 유명했습니다. 젊은 왕자가 그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다. 왕가의 품위에 맞지 않는다. 왕자가 부처님께 찾아가서 여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사랑을 막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는 계절을 사람이 정할 수 없습니다. 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그 꽃이 아름다운 것은 계절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꽃 자체가 결정합니다.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사랑이 찾아오는 나이를 사람이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집안 반대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반대의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단순히 나이 차이 때문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 걱정되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건강이 걱정되는 것입니까? 노후에 혼자 남겨질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가치관의 차이를 걱정하는 것입니까? 반대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차이가 싫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편견입니다. 그러나 경제력이나 건강 같은 현실적인 걱정이라면 그것은 귀 기울여야 할 말입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유를 분석하십시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공감하십시오. 부모님이 반대하는 것은 나쁜 마음에서가 아닙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그 마음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엄마 아빠가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제가 후회할까봐 그러시는 거 알아요. 그 마음이 고마워요. 이 한마디가 부모님의 방어벽을 낮춥니다. 공감 없이 설득은 없습니다. 내가 맞다고 주장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직접 만나게 하십시오. 많은 경우 부모님의 반대는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나이 차이라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직접 만나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 번 만났다고 바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쌓이면서 부모님이 상대방의 사람됨을 보게 됩니다. 나이 차이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도록 하십시오. 부모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반대를 녹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시간을 들이십시오. 반대하시는 부모님을 한 번의 설득으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하시던 부모님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을 알아가고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대신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현실적인 준비를 하십시오. 부모님의 걱정 중
상당수는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노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가, 이런 걱정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하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막연한 걱정을 줄여줍니다. 6번째 방법입니다. 주변의 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의 반대보다 더 지치게 만드는 것이 주변의 시선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한마디씩 합니다. 그 말들이 쌓이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에게 사회는 끊임없이 시선을 보냅니다. 이것을 모두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하면 지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남들의 시선이 내 삶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삽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내적 통제 소재라고 합니다. 내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는 인식. 이 인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이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의 행동만이 나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 나는 연애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점검입니다. 권력의 불균형이 있습니까? 나이 차이가 많은 관계에서 나이 많은 쪽이 경제적으로 우월하거나 경험이 많아서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통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등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내 의견이 존중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점검입니다. 인생의 단계 차이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이 차이가 많은 커플은 인생의 단계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지금 커리어를 쌓고 싶을 때 상대방은 이미 안정을 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이를 원하는데 상대방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을 솔직하게 대화하고 합의하셨습니까? 이것을 미리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갈등이 됩니다. 세 번째 점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진심입니까? 나이 차이 나는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안정감이나 경제적 이유 또는 외로움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사랑인지 다른 필요를 채우는 관계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명확하면 집안 반대를 이겨내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불분명하면 집안 반대가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안의 반대가 영원히 계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두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아끼며 성숙하게 관계를 이어가면 시간이 반대를 녹여냅니다. 그리고 결혼 후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모든 반대를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된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진실된 사랑은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된 사랑인지 아닌지만 묻습니다. 그 질문에 두 사람이 함께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합니다.